3주차 두 번째 시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서 대응 표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두 번째 시간은 이거에 대해서 실제적인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천천히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쫓아오길 바래요. 슬라이드를 넘길게요. 대응짝 T 검정에 의해서 맨 위에 이제 이런 게 나와 있죠. 이 자료는요. 앞서 이야기를 했던 이제 운동화, 신발의 미창 재료를 합성수지 A로 사용하는 거와 합성수지 B로 통해서 만드는 경우 어느 게 더 질긴가, 즉 마모가 덜 되는가 그런 것들의 차이를 이제 보고자 한 그런 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아랫부분을 먼저 보세요. 거기 이제 A, B, D라고 되어 있잖아요. A, B, D라고 되어 있는데, A가 합성수지 A로 만든 운동화에 마모된 정도예요. 13.2 첫 번째 사람은. B는 합성수지 B를 통해서 만든 거죠. 마모된 정도가 14.0인 거죠. 그러니까 왼발에 신었는지 오른발에 신었는지는 아주 랜덤하게 임의로 결정된 거예요. 임의로 결정됐다는 거는 동전 던져서 앞면 나오면 A에 신겨라. 뭐 뒷면 나오면 뭐 B에 신겨라.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13.2와 14.0이 첫 번째 그 사람의 마모된 정도고요. 두 번째 사람의 마모된 정도는 8.2와 8.8 이런 거죠. 셋, 넷, 다섯, 여섯 번째가 보면 얼마예요? 6.6, 6.4 이렇게 전부 적게 마모됐다는 걸 볼 수 있죠. 굉장히 곱게 운동화를 신은 경우죠. 첫 번째 13.2, 14.0인 사람보다는 훨씬 적게 달았다. 절반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거의. 예,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합성수지 A와 B 한 사람이 쌍으로 얻어졌잖아요. 짝내 차이를 내볼게요. 13.2에서 14.0을 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0.8이 되죠. 이것이 D1. 앞서 배운 기호로 D1입니다. X1이 13.2, Y1이 14.0, D1은 X1 마이너스 Y1 해서 마이너스 0.8이 된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의 자료를 볼게요. X2가 8.2, 마모된 정도가 8.2예요. 그 다음 합성수지 B를 신은 경우 마모된 정도는 8.8이에요. Y2죠. 8.2에서 8.8을 빼면 그것이 D2, 그래서 마이너스 0.6이 됩니다. 쭉 가가지고 맨 마지막 걸 볼게요. 마지막 10명의 자료라는 걸 여러분들 볼 수 있는데요. 마지막 X10은 13.3이죠. 그 다음에 Y10은 13.6이에요. 10번째 사람의 합성수지 A에 마모된 정도는 13.3. 10번째 사람의 합성수지 B에 마모된 정도는 13.6. 빼면은 D10이죠. 13.3 빼기 13.6을 해서 마이너스 0.3이 나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D1 마이너스 0.8, D2 마이너스 0.6 해서 D10 마이너스 0.3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0개를 다 더해서 10으로 나누면 그게 뭐예요? 짝내 차이의 평균 D바. 그래서 D바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0.41이 나옵니다. 10개를 다 더해서 얼마예요? 10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SD는 어떻게 돼요? SD는 마이너스 0.8 빼기 마이너스 0.4 편차를 제곱해서 더하기 맨 마지막은 마이너스 0.3 빼기 마이너스 0.41 편차를 제곱해서 다 더해서 얼마? 10 빼기 1로 나눠서 루트를 씌우면 그것이 짝내 차이에 대한 표준 편차 SD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경우에 대응 T 검정의 검정 통계량은 귀무가설이 짝내 차이의 평균은 0이다죠. 짝내 차이가 없다 이런 거죠. 뮤디 이꼬르 0. 대립가설은 뮤디가 0이 아니다 이런 거죠.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요. T 검정 통계량은 그래서 D바 나누기 루트 n분의 D바의 표준 오차죠. 루트 n분의 SD. 자유도 n-1인 T분포를 따른다고 되어 있고요.
방금 설명드린 얘의 D반은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0.8 더하기 마이너스 0.6 더하기 해서 마이너스 0.3을 다 돼서 10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0.41 나누기 SD는 마이너스 0.8 마이너스 0.41의 제곱 더하기 해서 점점점 더하기 마이너스 0.3 빼기 마이너스 0.41의 제곱 편차를 제곱해서 다 더해서 자료수 빼기 1 10 빼기 1로 나눠서 루트를 씌우면 그게 SD입니다. 그 SD 나누기 루트 n이 10이죠. 그걸 하면 0.122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t 값이 검정 통계는 값이 마이너스 3.349가 나왔고요. 이에 해당되는 유의확률 값이 0.0085입니다. 유의 수준을 5%라고 하면 5% 0.05보다 훨씬 작죠. 그래서 귀무가수를 기각해서 합성수지 A와 합성수지 B의 마모율의 평균은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귀무가설이 기각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합성수지 A와 합성수지 B의 마모율의 차이 평균은 차이가 있다. 그 T값을 보면 마이너스니까 뭐예요? A에서 B를 뺀 게 음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B가 훨씬 더 많이 다른 거죠. A보다. 그래서 합성수지 A가 합성수지 B에 비해서 마모가 덜 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뒷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SPSS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요. 이 자료는 먼저 뭐냐면요. 음료수.sav 데이터예요. 뒤에 확장명 sav는 SPSS 데이터 파일을 의미합니다. 한글은 여러분들 .hwp 이렇게 돼 있죠. 엑셀은 .xls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sav 그럼 SPSS 데이터 파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0명의 소비자로부터 각 소비자에게 일정한 시간을 두고 2개 음료수를 다 마시게 한 거예요. 뭐 사이다도 마시게 하고 콜라도 마시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그 맛의 정도를 바로 마시면은 앞에 마신 것에 효과가 남아 있어서 일정한 시간을 두고 항상 실험을 합니다. 맛의 정도를 10점 만점으로 측정했어요. 여러분들 교재 174쪽에 있습니다. 저거 자료 입력을 보면은 첫 번째 사람은 음료수 A에 대해서 10점을 줬고요. 음료수 B에 대해서 8점을 줬죠. 두 번째 사람은 음료수 A에 대해서 6점, 두 번째 사람에 대해서 7점. 그래서 10명의 자료가 입력이 되어 있고요. A와 B는 한 사람 앞에 음료수 A에 대한 맛에 느낀 정도, 음료수 B에 대해서 맛에 느낀 정도가 쌍을 얻어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 표본이라는 걸 여러분들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이렇게 자료 입력이 끝났으면요. 분석 메뉴에서 평균 비교 네 번째 들어가 보면 거기 아래서 독립표본, 이표본 T검정, 아래 보면 대응표본 T검정이라는 메뉴가 있죠.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거를 이제 누르면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대응표본 T검정 대화 상자가 나오고요. 거기서 보면은 여러분들 입력한 한 사람에서 A와 B가 다 있죠. 그래서 두 개를 다 클릭해서요.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오른쪽과 같이 대응, 변수 1, 변수 2에 이렇게 옮겨가는 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한글로 적혀 있듯이요. 대응표본 T검정 대화 상자에서 두 개의 변수 A하고 B를 클릭한 후 중앙 버튼을 클릭하면 대응 변수란에 A-B가 나타난다.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독립표본 대화 상자에서 확인 버튼을 여기 클릭하면요. 그러면 이제 뷰어 윈도우에 우리가 원했던 출력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보도록 할게요. 대응표본 T검정의 출력 결과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화면에 대응표본 통계량에서 제품 A, 음료수 A에 대해서 그 맛의 정도, 그것이 평균이 그 10개 값을 다 대서 10으로 나눴더니 7.90이 나왔어요. 제품 B는 6.10이 나왔네요. 그 다음 제품 A에 대한 표준 편차가 1.853이고요. 제품 B에 대한 표준 편차가 1.197이에요. 그 다음 평균의 표준 오차라고 하는 건 뭐예요? 루트 n분의 시그마였죠. 그쵸? 그러니까 1.853 나누기 루트 10 하면 0.586. 그래서 제품 A의 평균에 대한 표준 오차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면 돼요. 중간에 있는 대응 표본의 상관계수. 이건 뭐 여러분들 볼 필요 없습니다. 맨 마지막 거로 가볼게요. 대응이라는 건
음료수 A 빼기 음료수 B를 한 거죠. 음료수 A 빼기 음료수 B를 하면은 X1 빼기 Y1을 D1 해서 차이값이 10개 생기죠. 그 차이값 10개를 다 더해서 10으로 나누면 1.80이 나옵니다. 위에 나와 있는 제품 A의 평균 7.90-6.10한 거와 결과가 같게 되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D바가 1.80이라는 뜻이고요. SD가 2.098이라는 얘기고요. 차이 평균 D바에 대한 표준 오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 즉 2.098 나누기 루트 10 하면 0.663이 차이 평균 D바의 표준 오차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T 검정 통계량이 거의 2.71로 계산된 거 보이죠? 어떻게 2.71 했습니까? 2.71은 D바 나누기 루트 n분의 SD잖아요. D바는 얼마? 1.80 나누기 루트 10분의 SD 2.098 하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2.71로 T값이 계산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유도는 n 빼기 1이니까 10 빼기 1에서 9가 나왔고요. 유의확률 P값은 양쪽 P값이 0.024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의수준 5%에서 유의수준 0.05보다 작잖아요. 통계적으로 유의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따라서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기무가설을 기각하게 되죠. 유의수준보다 P값이 작으면 기무가설을 기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음료수에 대한 맛의 평균의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대응표본 T검정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이제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하나 여러분들 고민해야 될 게 두 개 집단이 있어요. 두 개 집단에서 평균의 차이를 보는 게 아니라 비율, 즉 삼성전자 기흥에서 만든 공장에서 만든 반도체 제품의 불량률을 P1이라고 해봐요. 여기 아산에 있는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만든 제품에 있어서의 불량률을 P2라고 해보세요. 그럼 두 공장에서 만들어진 제품의 불량률은 차이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래서 두 개 모집단에 대해서 관심을 뭐에 대해서 둔다? 비율에 둔다 이런 거죠. 그래서 두 개 모집단의 비율이 차이가 있는가 없는가를 검증하는 문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보면요. 집단 1,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거기서의 불량률을 P1이라고 하면 만들어진 제품 중에 N1개를 뽑아요. 그 중에 불량인 것의 개수를 X1이라고 해봐요. 그럼 불량률은 어떻게 돼요? N1분의 X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아산 공장에서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불량률을 모집단의 비율을 P2라고 할 때 거기서 만들어진 물건 N2개를 뽑아요. 그 중에 불량의 개수가 X2라고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두 번째 집단에서 불량률은 추정하면 어떻게 돼요? N2분의 X2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에 있어서 두 모집단 비율 차이에 대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추정량은 집단 1에서 만들어진 제품 N1개 뽑은 것 중에 X1 분량 빼기 N2개 뽑은 것 중에 X2개 분량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모집단의 비율의 차이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 아래 예를 한번 볼게요. 선거 관련되는 예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별에 따라서 어떤 후보자에 대한 지지율이 차이가 있는가 없는가예요. 남자 N1명 100명 중에 X1 60명이 지지를 한다고 했어요. 그럼 P1 햇은 얼마예요? 100분의 60 해서 지지율이 0.6 이것이 P1 햇입니다. 두 번째 여자는 80명을 뽑아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50명 즉 X2가 50이에요. 그만큼 지지한대요. 그럼 지지율 P2 햇은 여성의 지지율 P2 햇은 80분의 50이죠. 0.625가 나옵니다. 그럴 때 그 성별에 따른 지지율의 차이, 모듈 차이에 대한 추정량은 남자 지지율 0.6 빼기 여자 지지율 0.625 이거로 마이너스 0.025라고 하는 차이에 대한 추정량이 계산돼 나오는 거죠. 그럼 이것이 실질적으로 모집단 전체 확장해서 생각할 때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가,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인가, 그거는 검증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독립표본에 대한 이 독립 이표본에 의한 평균 비교가 아니라 비율 비교는, 자, P1햇은 뭐라고요? 첫 번째 모집단 N1명 중에 X1명 지지. P2햇은 두 번째 집단에 N2명 뽑은 것 중에 X2명이 지지한다고 응답한 것. 그럴 때 그 모듈 차에 대한 추정량 P1햇 마이너스 P2햇에 대해서 기대값을 구하면 P1 P2가 되고요. 또 분산은요, 두 개가 독립일 때 P1햇 마이너스 P2햇은, 자, P바에 대한 분산 N11분의 P1 1 마이너스 P1 기억나죠? 1학기 때 했던 거예요. 플러스 P2 두 번째 집단 추정량에 대한 분산 N2분의 P2 1 마이너스 P2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정 통계량 젯은 뽑은 것의 비율의 차이, 즉 P1햇 마이너스 P2햇 빼기 그것의 기대값 P1 마이너스 P2 나누기 분산의 루트를 씌운 것, 이게 표준 오차라고 했죠. P1햇 마이너스 P2햇의 표준 오차. 그래서 루트 P1 1 마이너스 P1 나누기 N1 플러스 P2 1 마이너스 P2 나누기 N2. 이런 표준화 변환을 통해서 표준 정규분포 0을 따라서 정규분포로 근사해서 우리가 검정을 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되는 두 모듈 차이에 대한 신뢰 구간은 뽑은 비율의 차 P1햇 마이너스 P2햇 마이너스 Z 2분의 알파 루트 N1분의 P1햇 1 마이너스 P1햇 가로 닫고 플러스 N2분의 P2햇 1 마이너스 P2햇 보다 크거나 같다 P1 마이너스 P2 작거나 같다 P1햇 마이너스 P2햇 플러스 Z값 루트 화면에 보여있는 식을 표현하면 바로 컴퓨터에서 계산해주는 두 모듈 차이에 대한 신뢰 구간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시간은 바로 이런 두 모듈 차이에 대한 그런 결과들을 실제 예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두 번째 시간에서는 여러분들 대응 표본에 있어서의 실제적인 사례, 신발 미창과 관련되는 걸 하나 살펴봤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 있었냐면 음료수 두 종류를 마시고 그 맛에 느끼는 정도의 차이가 있나 없나 그것을 확인해 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넘어와서는 이제는 평균에 대한 차이를 넘어서서 두 모집단의 비율의 차이가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는 비율 차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칠게요.